자, 금요일 이슈 좀 다뤄보고 또 어떤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기업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변함없이 금요일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이슈를 봐야 되겠는데 화면 보시도록 하죠. 자, 앞서 제가 잠깐 멘트 내드렸는데 자, 이 가벼운 멘트가 탈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왜 떨어지는 거야? 반기 말 우리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기대했었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대통령 경제수석께서 조금 발언을 했죠. 네. 중국의 호황은 끝났다 이렇게 해버리셔가지고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네, 그렇죠. 이게 표현을 그래서 이게 정제돼서 좀 하는 게 저희도 이제 멘트 할 때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 새로운 조가 CA 리스크라고 하죠. CA 아니요, C야. 알파벳 C. 네. 그거 말씀하신 분이 이니셜이 C거든요. 아, 네. 네네네. 왜냐하면 물론 의도는 그것은 아니었을지언정. 그동안 사실 지금 보면 국내 기업들이 중국이 높은 인건비 때문에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동남아로 이전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불구하고 네. 그리고 또 경제수석이 나토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게 언급을 하게 되면서 전일 중국 관련된 특수가 기대되어지는 뭐 화장품이나 그런 종목들이 의류나 화장품, 예, 사실 중국은 중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지금 회복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FNF 같은 경우는 지금 MLB가 중국에서 매출이 정상 수준으로 100% 다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봉쇄가 끝나고 점점 더 소비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봉쇄가 끝나게 되면서 중국 회복과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분이 한마디 언급하는 걸로 인해서 그냥 찬물을 끼얹게 된 것이죠. 그것은 좀 경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야기 안 하더라도 기업들이 슬기롭게 알아서 대처를 하거든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소비재 좋아하시는 분들 화장품이나 이제 의류나 좋아하시는 분들 중국 노출이 많으셨던 분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그쪽 관련돼서 좋아질 거니까 그런 리스크 감소하고 나는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LG생활건강도 있고 여러 종류 많겠지만 그냥 하나로 압축을 한다라고 하면 FNF로 압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그러나 나는 소비재 좋아하는데 좀 중국은 좀 불안하다. 그럼 그냥 국내로 봤을 때 뭐가 좋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이트질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날도 더워지고 그리고 이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돼서 소주 유통이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가도 지금 그 우려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강남권 가서 보면은 어느 집은 100% 테라만 파는 집도 있습니다. 아, 주류 판매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오비가 가장 잘 나갔을 때 어떤 가게는 크라운 맥주 안 팔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 좋아하시는 분들 중국 관련된 우려로 좀 이렇게 대안 찾으시는 분들은 그런 걸 대응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은 상황은 좋지 않은데. 우려는 우려죠. 네, 상황은 좋지 않은데 거기다 이제 물론 지금 조심스럽지만 맞물려서 나오는 재료들이 각 큰 기업들의 재고 자산이 많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예. 안 팔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맞물리면은 조금 저기 한데 두 번째 이슈도 연결성 있는 것 같은데 이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자, 삼성전자 요게 이제 돌파구를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3나노 그렇죠. 기술의 초격차 TSMC하고의 일단은 보도는 세게 나왔는데 삼성이 의도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도는 다 도배가 됐어요. 시장 일각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놓고 보면 요즘 보면은 삼성과 관련된 뉴스들이 시장에 좀 많이 회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며칠 전에 JY의 결혼식 참석 뉴스도 나오고요. 또 MB도 지금 그 이야기도 나오고 네, 지금 보면 일단 언론에 삼성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조금 있으면 이제 7월 7일 날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이미 뭐 2분기 실적 톤다운
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7월 7일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우려한 것만큼 심각하지가 않네.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대국민 여론이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그러면 8.15 특사 를 통해서 JY가 좀 영화의 몸에서 좀 풀릴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경영과 관련돼서 외국인 주주들과 관련돼서 주주 환원도 좀 강력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주 환원을 강력하게 되면 들고 계시는 우리나라 동학개미 분들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좀 풀려나갈 것으로 얘기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전일 그 3나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IT 관련돼서 쭉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 3나노 공정 갔을 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 네. 이 기술을 과연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겠느냐라는데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발표를 하게 됐죠. 물론 이제 또 좀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은 과연 수율이 얼마 나오냐, 또 수율을 따지실 텐데, 일단은 기술 선점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보다도 전력 소모량이 45% 절감이 되고, 성능은 23%가 향상이 되고, 면적은 16%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삼성이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박수 쳐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큰 흐름 놓고 봤을 때 재미있는 거는 지금 보면 뭐 반도체 재고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장이 어려울 때 힘이 세지는 기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뉴스를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삼성전자의 3나노 뭐 양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TSMC도 하게 되는데 네. TSMC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재료는 막 섞여 나와요. 뭐 낸드 고정거래 가격이 11개월 만에 또 3%포인트 하락했다 네. 그러고 3분기에도 하락 전망 뭐 이런 뭐 재료도 전일 나오고. 마이크론 실적도 일단 뭐 이 가이던스 제시하는 게 좀 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 같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그 삼성전자의 그 3나노 저 진화 단계인데 맨 처음에 네. 플래너 팻에서 그 다음에 핀 패스로 가고 그리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패스로 갔는데, 또 중요한 게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서도 지금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그는 나노 와이어입니다. 근데 전일 발표된 삼성전자 그는 네 번째 가장 최상위에 있는 나노 시트 공정을 적용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TSMC가 N3 라인이라고 하죠. 금년 하반기에 3나노 공정 적용된 것으로 얼마나 쫓아올 수 있겠느냐. 지금 별들의 전쟁은 제대로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삼성전자 재고가 느는 것과 관련돼서는 재고 느는 국면에서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은 높아졌다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전 쪽 재고죠 일단은. 네. 좀 전에 보여주신 이 게이트 올라 GAA라고 하는 뭐 이게 입출력이잖아요. 그렇죠. IO라고 인풋 예. 아웃풋. 네. 뭐 그게 이제 사방으로 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죠. 하는 뭐 그런 그리고 형태. 거기에 뭐 하이메탈 K다 적용하는 첨단 기술이 아주 많죠. 네. 일단은 삼성전자는 언제 움직일 거냐. 주가는 지금 5만 원 7천 원, 5만 7천 원. 네, 일단 5만 7월 7일 원대인데. 잠정 실적 발표되고 나면은 좀 불안감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를 좀 다뤄봤고 중국하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으로 가야 될 텐데 기업은 오늘 뭘 또 보고 계시는지. CJ 대한통운을 좀 다시 보면 좋지 않을까 CJ 싶습니다. 대한통운이요? 네, 물류? 그렇죠. 어떤 의미로? 지금 보면 이제 사실 그 물류시장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국내 MS 48%의 1등 선도 기업이죠. 업력도 뭐 1930년도에 설립이 돼서 56년도에 상장된 기업이니까요. 지금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아시아 최대 물류 허브인 곤지암 센터를 위시해서 전국에 약 290개의 화물 터미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을 놓고 보면은 글로벌 매출이 40%, 택배가 29.2%, 그리고 컨트랙트 로지스틱스가 23.9%, 건설 6%로 매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CJ 대한통운의 투자 포인트를 크게 세 개로 짚어보면요. 첫 번째로는 택배 시장의 선도주자로서 네.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더욱더 지위가 공고해질 것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업 구조를 개편했는데, 좀 사업 수익성이 나빴었던 말레이시아나 태국 택배 사업은
클로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좋아지고 있는 미국이나 인도, 베트남을 더욱더 강화하게 됨으로써 수익성이 개선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LMB라고 하죠. 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시장과 관련돼서 대응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네이버하고 협업을 하였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NFA,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하시는 입점업체 같은 경우는 물류와 관련된 고민을 이 NFA가 해결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CJ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NFA를 통해서 신규 입점 고객 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뉴스 검색해 보시면 첨단 물류 기술 특허 등록한 것이 나옵니다. 네. 오더 피킹 최적화 방법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은요. 고객이 주문을 하면 고객이 그 주문 단위별로 피킹 카트 또는 로봇이 최적의 동선을 찾아서 이동하는 기술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피킹 기술을 통해서 현재 곤지암 풀필먼트 센터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진일보된 것을 갖다가 신규로 지금 보면은 이번 공시에 그 용인 물류센터 매입 공시가 있습니다. 용인 물류센터에 또 채택을 하게 되고 용인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규모가 13만 제곱미터, 4만 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냉동, 냉장 창고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인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풀필먼트 관련된 스마트 팩토 스토리지 기능을 적용을 하게 됨으로써 시장 지배력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특허로 뭐 이기종 물류 자동화 설비의 통합 관리 방법 및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도 출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디팔레타이저 시스템 및 제어 방법. 디팔레타이저, 이 팔레트에 적재된 박스를 컨테이너 벨트에 옮기는 이런 것과 관련된 특허도 지속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선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 발전하는 특허를 갖다가 계속 낸다라고 하는 건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고 여기에다가 또 압도적인 캐펙스 투자 효과도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서부터 2023년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게 됨으로써 시장의 선도적인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CJ 대한통운이 1분기에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노조 파업 정상화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택배 단가 인상도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도 택배 단가 인상과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가도 바닥권에 있고 경기도 회복되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 위에 있는 2차 전지나 그런 종목보다는 좀 네.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하반기에 좋아질 기업을 찾는 분들한테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한번 다시 또 들여다봤고 주가는 무거운 상태에 있지만 움직일까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금 현재 가격 분야를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순환이 상당히 빠릅니다. 네. 지금 인플레 영향이 다 시장이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스태그블레이션으로 뭐 종지수 2100까지 갈 것이다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이 심한 국면이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의 장기 성장 목표가는 훨씬 높지만 지금 시장의 순환이 짧은 관계로 단기 목표가로서는 한 12만 2천 원 정도 돌파하게 되면 한번 이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1만 원 대응하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